카페에 공지됐듯이 그때 산천작업 날입니다. 저희가 뭐 3일을 계속 요구를 했지만은 현장에서는 이제 두 단지를 따로 보는 개념이 있다 보니까 이틀로 그렇게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입주일은 이제 결정이 돼가지고 12월 23일부터 이제 입주 시작이 될 예정입니다. 이 부분도 건설사에서 계속 2개월을 얘기를 하다가 이제 기업도시나 원주에 있는 아파트들이 2개월인 데가 없다, 그동안에 한 번도. 근데 왜 우리는 2개월이냐 해가지고 이 부분도 계속 요구했던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플러스 1은 뭐냐면은 3월 22일이 일요일이다 보니까 그쪽에서 뭐 수납을 잡고 이제 뭐 하는 게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하루 더 해가지고 3월 23일까지 그렇게 아주 3개월 플러스 1일로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월드파크가 어떻게 변철이 됐는지 이것도 역시 퀴즈 상당히 좀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혹시 아시는 분 있으세요? 상품 있나요? 있죠. 상품 있대요. 네, 맞습니다. 네. 사실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동영상에 다 지나갔어요. 네.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굉장히 쉬운 겁니다. 그리고 기업도시나 원주에 뭐 당연히 있어야 되는 그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요구하기 시작을 했고 그것도 다 얻어는 냈습니다. 네. 아까 원패스 또 두 가지 더 있습니다. 너는 대표님 딸입니다. 제가 자료 만드는 거를 옆에서 맨날 지켜보고 하다 보니까 네, 다 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또 조명이랑 조명 나왔고 정답입니다. 진짜 들을 줄 몰랐나 봐요, 다들. 아니 오늘 뭐 상품권이 굉장히 많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밖에 뭐 추첨해서 뭐 중문도 준다고 하고요. 그리고 또 이따가 또 이렇게 유심히 보시면 또 퀴즈가 또 하나 있거든요. 그것도 맞출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요. 너무 아쉬워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말씀 주셨듯이 원패스 그리고 주차 유도 시스템 그리고 경관 조명 그냥 경관 조명도 아니고 좀 특화를 시키자 해가지고 요구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선 이건 이제 뭐 타사 이미지 파일이지만은 지하 주차 유도 시스템은 카비넷에서 공지됐듯이 다 아시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원패스도 지금 사실 소장이 뭐 오픈하지 말자고 했었는데 그냥 저는 다 오픈해 버리겠다고 해가지고 지금 원패스도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관 조명 이제 경관 조명인데 경관 조명은 사진으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기업도시의 퍼스트 1, 2차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여기서 이렇게 쏘는 간접 조명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는 그 위에 이제 LED 발을 설치를 도구를 해가지고 LED 띠가 들어가가지고 좀 더 시야성이 좋게 누가 봐도 멀리서 봐도 골드파크구나 그렇게 알 수 있게 LED 띠를 주게 됐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 각 기둥 사이에서 원래 간접 조명을 쐈었는데 퍼스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이제 기둥도 하나씩 조명이 다 들어가가지고 좀 멀리서 봤을 때 확 좀 조명이 눈에 띄게끔 그렇게 해서 설치가 됐는데 이 부분은 지금 사진상에는 이제 1사동 강조동만 나와 있는데 1, 2, 3, 4 그리고 공원동 5, 6, 7, 8 그렇게 다 삥 분리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성과 중에 네 번째, 다섯 번째는 기존의 1사동에만 이제 조명형 LED 독수리가 들어갔는데 507동이랑 608동에도 LED 조명형 독수리가 추가됐고요. 그리고 빗물 재활용 시설 시공은 처음에 그냥 당시부터 이거는 설계가 안 된 부분이었습니다. 근데 빗물이 내리게 되면은 지하 저수도로 직수가 돼가지고 그 물을 활용해서 이제 조경수로 활용하는
각 단지마다 이게 설치가 됐고요. 이거는 공무팀장 말로는 그게 뭐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한 1억 정도씩은 투입이 되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6번째, 7번째로는 커뮤니티 센터 골프장. 그냥 골프 치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연습 타석만 있었어요, 사실요. 근데 이제 스크린 골프장을 요청을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이거는 실제 시공된 모습입니다. 최근에요. 네, 그거를 찍어온 모습이고요. 그리고 공원동의 외부 엘리베이터는 이제 6블럭에만 해당되는 내용인데 이제 외부 엘리베이터를 통해 가지고 공원에 이제 산책하다가 외부인들이 이제 막 출입이 잦을 수가 있어가지고 이거를 좀 보완을 좀 시키자 해가지고 엘리베이터를 이제 카드키하고 비밀번호를 불러야지만 엘리베이터가 작동되게끔 보통 호텔 가면 이제 카드키 들고 올라가잖아요. 그런 식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8번째, 9번째는 이제 석가산, 산수원이죠. 산수원 같은 경우에 이제 이 그림을 보시면은 타아파트 사이인데 산수원을 멋지게 만들어 놓고도 이 철제난간을 그 앞에다가 설치를 해놔가지고 약간 미관상 안 좋은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저희는 이거는 이미지로 다 가짜로 그려놓은 겁니다. 이 부분들의 오블럭 이 부분들에 이제 투시형 유리 난간을 설치를 해가지고요. 좀 더 미적으로 봐서 좀 더 예쁘게끔 그렇게 설치가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바닥 분수 이쪽에 석가산 안에 물이 이제 나오면서 조명 설치돼가지고 분수도 나오게끔 그렇게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시설 최근에도 카페에서 어떤 분이 여쭤보셨던 것도 같은데 지하주차장에 이렇게 캐코에서 이제 2대 전용 충전소 2대가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벽면마다 몇 핀지는 확인이 지금 되고 있지는 않지만은 벽면마다 이제 전기차 충전 콘센트가 설치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신형 번호판이 나왔죠. 뭐 인식이 안 되고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저희는 이제 신형 번호판 인식되는 그거를 요청을 해가지고 근데 이것도 2가지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나와 있는 거는 이제 보통 번호판들은 이제 페인트 재질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는 이제 페인트 재질만 인식이 되는 거로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년 9월부터는 이제 지금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렇게 필름지 번호판으로 또 추가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내년부터요. 근데 이 필름지 번호판이 또 인식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페인트 재질과 필름 재질을 2가지를 다 인식을 시킬 수 있는 주차 게이트 시스템을 요청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들은 지금 다 되고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 부분도 6블럭만 이제 해당이 될 텐데 6블럭 한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출입구 쪽에 경사가 그래도 조금 있습니다. 경사가 어느 정도요. 이제 겨울에 눈 오고 그럴 때 그 경사를 못 올라갈까봐 거기에 이제 부출입구에 열선이 시공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거는 강조 수목 투사등 설치인데 제 아무리 조경을 나무를 큰 거를 멋진 걸 다 심어놓고 해도 조명 하나만 없으면 그 조경이 사실 죽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강조되는 수목들에는 뭐 소나무라든지 뭐 팽나무라든지 좀 큰 수목들에는 그 나무를 좀 부각시킬 수 있는 그러한 이제 투사등이 설치가 될 예정이고 단지 배치도도 이제 변경을 요청을 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퍼스트 1기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철판에다가 필름지를 붙여놓은 형식인데 원래 이것도 골드파크도 설치가 되려고 했습니다. 근데 거기 이제 녹물이 내려오고 막 그래가지고 미관상 좋지도 않고 하다 보니까 이제 유리 재질로 변경을 해가지고 유리 재질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뭐 아직까지 더 남았습니다. 네. 그리고 그 슈퍼로이 24T 시공은 저희가 발코니 창들이 LG 지인 지금 사용하고 있잖아요. 근데 외부 이제 돌아가는 창들은 22T 로이 유리로 알고 있는데 이제 발코니 접합되는 창들이 있지 않습니까? 안방에서 이제 베란다, 발코니 나가는데 그리고 주방 옆에도 있고요. 그 주방 문도 있고 그리고
그리고 이제 터닝도어를 선택하신 분들은 터닝도어도 마찬가지고요. 그 분들은 전부 24T 슈퍼 로이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운동시설, 원래는 기존에는 13개였는데 피트니스나 골프장에 번호키로다가 모두 변경을 하였고요. 그리고 어린이집, 참 이거 예전에 카페에서도 조사를 좀 했었었는데 어린이집 아이를 가지시는 분들은 어린이집이 지금 참 문제잖아요. 근데 이제 올해 9월 27일부터 500세대 이상은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가 의무화가 돼가지고 이것도 롯데에다가 얘기를 안 하고 있으면 얘네들은 그냥 신청도 안 했을 것 같더라고요. 그냥 가만히 있었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희 이배역에서는 반은 밀폐형으로 진행이 되면서 그 밀폐형에는 냉난방 시스템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다 말씀드린 것 같고 이제 마지막 한 가지가 나왔는데 이거는 약간 좀 호불호가 있을 것도 같아요. 근데 마지막 성과가 하나 있는데 혹시 원하시는 거 있나요? 상품은 있는데. 뭐 원하시는 거 없으세요? 이 정도만 되면은 네. 흡연 부스요? 아, 저는 담배를 안 피워가지고 그런 거 원하지 않습니다. 뭐 원하시는 거 없으세요? 네. 상황이고요. 여기서 이제 뭐 더 요구할 게 뭐가 있을지 저희는 이제 계속적으로 좀 고민을 해야 될 사항인 것 같고요. 그리고 우선 이제 저희가 이배역에서 지금 이제 총회 기점으로 이제 오늘 싹 다 오픈을 드렸습니다. 사실 뭐 현장에서는 뭐 사전 작업 때까지 오픈하지 말자고 한 부분들이 있었지만은 사실 그 텀이 지금부터 너무 짧기 때문에 그래봤자 의미도 없고 그때 가서 오픈하나 지금 오픈하나 어차피 내신인데 다 알아야 될 권리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싹 다 오픈을 드리게 되었고 그리고 저희 이배역에서는 계속적인 회의를 통해서 향후에 어떻게 더 버섯한테 하나라도 더 얻어낼지 좀 더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전점검 때 좀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해서 저희도 좀 같이 도움을 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저희 이배우분들 저도 그 국무팀장이라고 같이 뭐 손잡고 올라가 본 적이 있어요. 밤에 몰래 이렇게. 근데 굉장히 놀라웠던 거는 아마 사전점검 때 아마 세대내 하자를 이렇게 보시게 될 텐데 아마 학자가 제가 보기에는 거의 없지 않을까 진짜로요. 왜 그러냐면 미리 걔네들이 다 사전점검을 해놨어요. 포스트잇으로 뭐 벽지 찍히고 마루가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천지로의 박경순 국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그 총회 순서를 일단 1부, 2부로 나눠가지고 한 30분씩에서 1시간 할 예정이고요. 1부는 그 등기하고 그 다음에 정부의 그 보금자리론 디딤돌 대출 정부 상품이죠. 그거는 그 법무법인 천지로에서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2부 순서는 뭐 쉬는 시간 없이 바로 넘어갈 겁니다. 하나은행에서 오늘 도움을 주기 위해서 참석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집단대출하고 그 다음에 입주 절차 그거는 그 2부 순서에 하나은행에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단 설명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법무법인 천지로는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해 있고요. 변호사 3명의 총 인원 2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저희 아파트가 그 입주자 모집 공고일이 2017년 7월 14일. 자, 요 날짜가 이제 중요한 게 그 대출의 그 한도라든가 대출 규정에 그 적용되는 그 기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2017년도 8.2 대책, 그 다음에 2018년도 9.13 대책, 요 기준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8.2 대책 이전이기 때문에 사실 그 정부 규제에서 좀 많이 벗어났다. 요 자세한 설명은
2부에 그 하나은행에서 그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입주자 사전 방문 행사는 11월 9일에서부터 11월 10일. 입주 지정 기간은 제가 어제까지만 해도 몰랐었는데 오늘 보니까 뭐 확정이 났더라고요. 12월 23일서부터 해서 이제 3개월이고. 자, 입주 절차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면은 우리가 지금 5블록은 우리은행에서 이제 중도금이 나갔고 6블록은 하나은행에서 중도금이 나갔을 거예요. 자, 일단은 입주를 하기 위해서 아니면은 전세를 주더라도 전세를 놓고 그분들이 입주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첫 번째 중도금 대출을 상환을 하셔야 되고요. 잔금, 모든 잔금 다 포함입니다. 그 다음에 선수관리비, 관리비에 지금 반드시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입주증을 수령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입주할 때에 반드시 또 검토해야 되는 상황이 각종 계량기, 수도하고 전기에 대한 계량기를 사전에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주 있는 일은 아닌데 가끔 가다가 어느 세대 같은 경우에는 옆에 세대께 같이 합선에 대해서 나오는 경우가 좀 종종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전에 입주할 때 반드시 계량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관리비 부과에 대해서 질의하는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자, 입주 지정 기간 저희가 3월 23일까지잖아요. 자, 3월 23일까지는 실제 입주하는 날입니다. 잔금된 날이 아니에요. 실제 본인이 입주하는 날짜, 그때부터 관리비 부과의 기준이 되고요. 자, 입주 기간이 지났어요. 3월 23일이죠. 자, 3월 23일 이후에 잔금을 내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십니다. 자, 주요 용어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유권 보존 등기는 입주민들하고 크게 관련은 없지만 소유권 보존 등기가 언제 하느냐에 따라서 소유권 이전 등기에 일정 더 유동적이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보존 등기가 빨리 나오면 좋겠지만, 자, 법률상으로는 사용 승인, 사용 검사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시행사가 신청하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대다수 현장이 한 50일에서 60일 사이에 신청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는 사용 승인으로부터 봤을 때에 본인이 잔금을 내고 나서 시간적으로는 좀 차이가 있긴 있겠지만 대다수가 한 4개월에서 5개월 정도 소요된다. 저희가 가장 많이 지적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저거예요. 왜 등기가 이렇게 늦게 되느냐. 그 첫 번째 원인은 보존 등기 일과 그 다음에 매도용서를, 시행사에서 매도용서를 얼마나 즉각 발급을 해주냐에 따라서 많은 영향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관공서의 일정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한 4개월에서 5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보존 등기는 등기가 없는 상태에서 최초로 하는 그 등기고, 요거는 시행사에서 진행을 하게 되고, 요거는 저희 법무부인 총질에서 진행을 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진행하는 건 일단 기본적으로 모든 세대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진행을 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대출 안 받는 세대는 상관이 없지만 대출 받는 세대에는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법무법인 천지로는 소유권 이전 등기와 근저당 설정 등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요 업무별 소요기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입주기간은 보통 이제 1개월에서 3개월인데 저희는 이제 3개월로 지정이 됐고요. 사용 승인이 나야지만 입주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대출 시작도 가능합니다. 정확한 법률 명칭은 사용 승인은 아니고요. 중분도 아닙니다. 법률상으로는 사용 검사거든요. 그래서 원주 시청에서 사용 검사 확인증이 발급될 거예요. 그거 대수가 아마 입주 지정 기간 첫날로서부터 한 2, 3일 전에 발급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일단은 발급이 돼야지만 일단 입주가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취득세 신고 납부는 사용 승인일, 사용 검사일 하고 잔금 납부일하고 비교를 해서 늦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 기간은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돼요. 왜 그러냐면은 등기는 어차피 그 법무 쪽에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저희가 이 기간을 체크를 해서 무조건 신고 납부를 해드릴 거예요.
일단 그래도 참고삼아 보시면은 사용 승인을 하고 잔금 납부일 비교해서 60일 이내라고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는 잔금 납부일하고 소유권 보존 등기하고 비교해서 60일 이내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저희가 4개월에서 한 5, 6개월 걸린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보존 등기일인데, 자, 보존 등기일이 만약에 저희가 2월 23일이다 그러면 12월 23일이다 그러면 1월, 2월 달에 보존 등기가 날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12월 달이나 1월 달에 잔금을 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기준이 언제가 되느냐면 보존 등기가 그때 나기 때문에 2월 달에 나기 때문에 2월 달로서부터 60일 이내에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4월 달에 아마 진행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3월이나 4월 한 4개월서부터 한 6개월 정도, 5, 6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소유권 이전 등기 진행 절차인데 일단 은행에 대출 신청, 그 이후 사용 승인이 날 수 있고 그 전에 사용 승인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은행에 대출을 실행을 해서 입주를 시작을 하면은 자, 요 세 가지 단계만 입주민 대출 받는 세대의 기준이에요. 입주민들이 실제적으로 은행에 가서 신청을 하고 하는 절차이고, 지금 이 표가 지금 아주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등기 필요서류 수정부터 해서 그 이후 절차는 모두 다 법무법인 천일호와 각 은행에서 진행을 하는 단계입니다. 보기에만 복잡하지만 실제적으로 대출 실행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절차는 모두 은행과 법무에서 진행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각 업무별로 기본적으로 모든 입주민들에 대해서 법무부인 천지로에서 전화하고 문자로 다 안내를 드릴 거고요. 서류를 수령하고 난 다음에는 저희가 일단 기본적으로 문자로 등기비용 안내와 그 다음 미비 서류,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 안내가 들어가도록 할 거고, 그 다음에 인터넷 이제 사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등기관리 시스템이 구비가 되어 있어요. 자, 등기관리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등기 진행 현황을 알 수가 있어요. 뭐 본인이 취득세 아니면은 등기소에 접수가 됐다, 요거를 수시로 체크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권리증 주소도 등록이 가능합니다. 자, 권리증 주소를 인터넷상으로 등록을 안 하더라도 각 개인별로 저희가 일단은 안내를 할 거예요. 하지만 여기에 등록을 했을 때는 요걸로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나중에 등기 권리증을 발송을 하게 됩니다. 자, 주소가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실입주자들 같은 경우에는 크게 상관이 없지만 새로 줬을 때는 주소지가 틀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주소 확인 절차도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차입 임금 계좌도 이제 등록을 할 수가 있는데, 아까 세금 중에 취득세, 그 다음에 인지세, 증지세, 자, 요거는 딱 정해져 있어요. 뭐 인지세 15만원 내시는 분, 30만원 내시는 분 딱 정해져 있는데, 국민주택 채권을 매입을 하셔야 되는데, 자, 매입을 하고 보관하시는 분들 뭐 몇 년간 저는 본 적이 없고 다 금융기관에 즉시 매도를 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할인율, 금리라 그러거든요. 자, 채권의 금리가 매일매일 변경이 생겨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개별 같은 경우에는 그 기존 주택이죠. 그 당일 날짜에 등기도 되고 세금도 납부되고 채권도 끊고 즉시 매도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일 날짜에 모두 확정이 돼요. 근데 우리는 등기가 나중에 되다 보니까 국민주택 채권에 대한 금리를 저희가 미래의 금리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모든 세대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저희가 그 시점에 저희가 청구하는 시점에 금리에 플러스 일부 좀 붙여가지고 일괄적으로 같은 금액으로 청구를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즉시 매도를 하고 난 다음에 환급금이 발생이 될 거예요. 그거는 등기권리증 나갈 때 같이 환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고 요 계좌를 여기다 입금을 하셔도 등록을 하셔도 되고, 저희 쪽에서 전화 드렸을 때 아니면 문자로 드렸을 때 개인별로 안내를 해주셔도 됩니다. 자, 입주를 하면서 가장 관심이 많은 게 대출상품입니다. 대출상품에는 우리 흔히 집단대출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집단대출의 대표적인 예가 우리 지금 현재 중도금 대출 받았죠. 중도금 대출과 우리가 입주할 때의 잔금에 대한, 실제적으로 잔금만은 아니지만
잔금대출이라는 말도 많이 쓰는데, 자, 입주할 때 대출 받는 그 주택담보대출, 이 두 가지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자, 집단대출 같은 경우는 2부 순서의 은행에서 뭐 안내를 해드리겠지만 각 은행별로 모든 입주민들의 가상금리는 동일하게 될 거예요.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대출받는 세대의 한 20%에서 많게는 30%는 좀 요즘 안 나오는 상황인데 한 20% 정도는 정부 상품, 만기 때까지 고정금리 상품이, 은행 상품은 만기 때까지 고정금리 상품이 없는데 그 정도는 정부의 그 상품 중에 보금자리론하고 디딤돌 대출이 있습니다. 그 대출을 아마 선택을 하시게 될 거예요. 저는 일단 일부에서 보금자리론하고 디딤돌 대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금자리론하고 내지 말은 디딤돌 대출은 공이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또는 그 모바일 어플이 있습니다. 거기서 신청을 하셔야 되고요. 자, 상담 전화는 한국주택금융공사 콜센터가 1688-8114입니다. 여기서 이제 사전에 상담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자, 업무 흐름을 보시면은 신청, 상담, 심사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하고 대출 실행은 해당 금융기관에서 합니다. 자, 해당 금융기관 저희가 선정되는 은행이 있을 거예요. 그 은행의 그 지점을 홈페이지에 입력하는 날이 있어요. 거기다가 입력을 하시면 자동적으로 승인서가 본인에도 안내 문자가 가지만 승인서가 그 은행 그 지점으로 갑니다. 예, 지금 손 드신 분들은 그대로 들고 계셔야 돼요. 그대로 들고 계시면 저희 직원분이 지금 돌면서 설문을 드릴 거예요. 간단한 선물을 드릴 거예요. 네. 입주는 너무 즐거운 준비여야 되는데 이게 하자 내용을 내 설명을 하니까 이렇게 지금 드시면 안 됩니다, 어머니. 지금 드시면 안 돼요. 네. 너무 즐거운 준비여야 되는데 이렇게 하자 설명이라고 하니까 분위기가 좀 많이 무겁죠. 그래도 많이 도움되는 내용이니까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로 본격적인 내용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이 이 제도 자체가 왜 생겨난 것이고 얼마나 중요한지를 저희가 한번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영상이 있으니까 보고 가겠습니다. 틈이 벌어져 있고 또 바닥 마무리도 엉성하다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시가가 30억 원을 호가하는 아파트인데도 부엌 벽면이 창문 쪽으로 튀어나와 있었고 수평이 안 맞아 방과 드레스룸 반합도 뜯어내고 다시 깔았다고 말합니다. 벽면에 온통 곰팡이가 피어 하자부도 요청을 해도 건설사 측은 오히려 입주민 탓입니다. 주택 사연으로 없는데 사실 레카시워라는 표현을 한다고 그래서 많이 사거든요. 네, 다른 지역의 아파트에서도 부실 시공이나 하자 관련 문제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급기야 바로 안전사고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경우도 있었는데요. 영상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5년 전 입주 당시 비슷한 일로 여러 집이 보상을 받았지만 이 씨처럼 뒤늦게 발견된 경우는 부실 공사 여부를 직접 증명해야 합니다. 네, 그렇다면 집에 이렇게 하자가 있는 것이 발견됐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증거부터 확보해야 되는데요. 이때 주의할 점이 있다고 합니다. 전문가의 설명을 들어보시죠. 유관으로 발견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발견된 시점에서 어떤 근거 자료를 남기시고 그거를 관리사무소라든가 아니면 시공사에 하자부터 요청을 하셔야 그 기간, 그 시점에 발생했다는 사실을 이제 해서 근거를 남기시는 게 전체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유관으로 드러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하자의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그런 것들은 입주민 개인 또는 아파트 전체적인 입장에서 진단을 받아보시던가 그런 방법으로 당장 드러나지 않는 하자들에 대해서 발견 과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영상은 코팅 처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즉, 물이 머금었을 때 나중에 부풀어 올라서 파손이 되겠죠. 그러니 이런 부분들도 꼭 마감을 해달라고 요청해 주셔야 되고요.
또 들어오실 때도 양쪽 대리석 사이드, 이 바닥 경계석 사이드도 실리콘 마감으로 안 되어 있다면 해달라고 하셔야 됩니다. 대부분의 단지들이 안 되어 있고요. 안 되어 있는데 마감을 하다가 공사 기한 때문에 몇몇 집들은 돼 있는데 몇몇 집들은 안 돼 있는 상태로 준공이 나고 끝나버린 단지들이 많습니다. 그러니 꼭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다음 이제 거실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천장 벽 마감 상태, 당연히 도배지 이야기겠죠. 샤시도 체크하시고 하셔야 되는데, 네, 도배지 지금 보시면 다 찢어져 있잖아요. 이렇게 안 돼 있겠죠. 그렇죠? 신축인데 이 사진도 신축 사진이기는 합니다. 네, 이 슬라이드를 제가 가져온 이유는 유튜브나 이런 요즘에 점검하시는 분들이 특히 유튜브 영상 보시면서 따라서 하시거나 많이 하세요. 근데 거기 나와 있는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은 대체로 이제 인테리어 업자분이시거나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도배지가 작게 찢어져 있을 때는 확실하게 다 찢어야 보수를 해준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파손하는 분들이 계신데 사연제공 기간에는 절대로 파손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들어갔던 상태, 원상태 그대로 나와서 점검을 마치셔야 되고요. 그런 영상 이야기를 듣고 찢으시면 문제가 생기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도배지에서 이제 하자가 많이 나오는 곳들은 커튼박스입니다. 커튼박스 안쪽이 이렇게 마감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네. 이렇게 도배지가 떠있는 부분들도 있고 재단이 잘못돼서 이렇게 틈새가 벌어져 있는 곳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안쪽을 체크하실 때는 우리도 확인이 어렵듯이 시공사 직원들도 확인이 어렵습니다. 그러니 스티커를 안쪽에도 붙여주시고 바깥쪽에도 하나씩 붙여주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도 이제 저희가 하지 말아야 될 내용인데요. 왼쪽은 지금 이제 아트홀의 커튼박스죠. 아트홀 틈새는 그 틈새 유지를 위해서 이런 물체를 검은색을 끼워 놓습니다. 그런데 내 집이 다 지어졌다고 생각을 하시고 임의로 다 뽑고 제거하시는 유지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우측 사진을 보시면 파란색으로 올라온 곳들이 지금 이제 벽 내부에 습기와 수분이 차 있다고 보시면 돼요. 아직 마르지 않은 상태죠. 그러니 임의로 제거하시면 안 되고요. 네, 원상태 그대로 점검하고 나오셔야 됩니다. 다음에 샤시 체크하실 때, 샤시 체크하실 때는 벽 안쪽은 실리콘이나 다 꼼꼼하게 열심히 잠금 장치도 보고 꼼꼼하게 하시는데 이 외부도 한번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창을 열고 외부 쪽으로 보시면 지금 상틀 주변부가 안 돼 있죠. 하산 점검 기간에는 절대로 나와서는 안 되는 하자 내용인데도 이게 지금 2주 전에 나온 사진입니다. 내부 마감 공사가 끝나는데 안에 다 물이 머금게 돼 있죠. 그러니 샤시 체크하실 때 창을 열어서 바깥쪽 편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내용이 도움이 많이 되세요? 표정들이 많이 어두우신 것 같아서. 네. 다음 이제 침실로 가보겠습니다. 네, 창문의 개폐 및 밀폐 상태.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 하자들을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내용은 저희가 방을 들어가겠죠? 방을 들어가실 때 말라있는 흔적들이 있는지를 찾아보시면 되고요. 다음 이제 주방을 보겠습니다. 네, 주방 가구 마감 상태. 5번 사항이 가장 중요한 사항인데 제가 참 어떻게 텍스트로 이렇게 표현하기가 어려워서 이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하자 내용을 보시면 주방 가구 마감 상태라 함은 각 주방 가구들의 끝마감을 체크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주방 가구가 작은 시트지 벗겨짐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주방 가구와 바닥 마루 사이의 마감 또는 주방 가구와 벽 타일 사이의 마감, 주방 가구와 철정 사이의 마감 이 끝마감들을 체크해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지금 보이는 사진은 바닥 마루와 냉장고 칸 사이가 벌어져 있죠. 본래는 얇은 실리콘으로 메우게 되어 있지만 실리콘으로 메우기에는 너무 간격이 큽니다. 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싱크대 하부에 마루가 끝까지 오래는 안 들어가긴 하지만 마루가 너무 짧게 들어가서 보이는 틈새가 보이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꼭 끝마감들을 중심적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지금 사진처럼 이렇게 벽타일 사이에 실리콘 마감을 하다 만 것들도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 미리미리 체크해 주시는 게 좋고요. 하자는 아니지만 있어야 하는 것들. 네, 왼쪽 사진 보시면 보일러 분배기가 보이시죠?
이 분배기가 작동을 하면은 약 39도에서 41도까지 올라갑니다. 근데 아이들이 손이 너무 닿기 쉬운 곳에 있고 또 주방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오른쪽 사진처럼 커버가 있을 때랑 없을 때의 차이가 큽니다. 수납 공간으로 차이가 커요. 그런데 신축인데도 불구하고 어이가 없게도 이 커버가 없이 그냥 끝난 바지가 정말 많습니다. 나름의 이유는 있습니다. 이제 뭐 싱크대 배수가 빠지는데 걸려서 뭐 시간 시공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안 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좀 맞춰서 제작을 하면 되는 거니까 혹시나 안 되어 있다면 오늘 오신 분들이 이야기를 해서 네, 설치를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주방 대석 상판. 네, 이런 아일랜드 식탁 상판 체크하실 때는 스크래치 체크도 중요하지만 이 상판은 이어 붙이게 됩니다. 이어 붙이게 되고 또 그러다 보면 그 아래에 있는 하부장이랑 단차가 지거나 안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고정이 안 되겠죠. 저희가 10세대 점검을 하면 7세대 이상은 고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스크래치 체크 하시면서 꼭 한 번씩 위아래로 들어서 고정 상태를 체크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발코니입니다. 홍풍 연결 및 주의 마감 상태. 첫 번째 내용은 이제 난간이죠. 난간이 잘 안 돼 있을 거라고 제가 생각을 잘 안 하는데 왼쪽 사진 보시면 앙카 고정이 안 되었는데 도장까지 다 하셨죠. 즉 앞에 공정에서 잘못됐던 건 말던 건간 자기 일만 하시는 겁니다. 네. 그러니 이렇게 앙카 고정 안 된 상태에서 그냥 고정을 다 하신 거죠. 난간도 꼭 체크를 해주셔야 되고 난간이 휘어 있는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 네, 휘어 있는 것들은 없는지 체크해 주시면 좋고요. 다음 내용은 이제 안방에 있는 발코니인데요. 발코니에서 이제 샤시 문이라고 그러죠. 샤시 문이 있는데 그 하부가 틈새가 작다 보니까 마감이 미흡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 한번 봐주시면 좋고요. 다음은 외부로 나가는 배관들. 지금 보이는 건 이제 보일러 배관도 있고 뭐 시스템 배관도 여러 가지 배관이 있죠. 근데 이 배관들은 지금 보이는 사진처럼 마감이 되면 전부 잘못되는 것입니다. 물론 저희가 뭐 새 집을 들어가서 지인분들이 오면 집 자랑할 때 발코니를 보여주지는 않죠. 주방 발코니를 보여주지는 않아요. 하지만 원래 하자 명목에는 미관성 문제가 되는 것들도 포함이 된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전부 우측의 스프링클러처럼 보시면 흰색 커버 보이시죠? 흰색 커버처럼 모든 것들은 커버를 씌우고 미관성 문제가 안 되도록 깔끔하게 마감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지저분하다 싶으시면 이게 하자가 아닌가 고민하지 말고 거침없이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다음으로 이제 발코니 문입니다. 주방 발코니 문, 터닝도어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사진 보시면 저희가 실리콘을 볼 때 균이 이렇게 가다가 두꺼워지거나 손자국이 나 있거나 하면 누구나 잘못된지를 알죠. 그런데 아예 안 되어 있으면 이게 원래 이런 제품인가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제가 모르는 제품이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실내에 시공되는 세대 내에 시공되는 유리들은 실리콘이 되어 있어야 흔들림이 없고 안전합니다. 안 되어 있으면 바로 체크를 해서 하자보수 요청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이제 작업을 다 했으니까 체크리스트를 적어야겠죠. 체크리스트 적으실 때는 왼쪽 사진 보시면 간단한 도면을 줍니다. 실 위치를 정확하게 적어달라는 이야기죠. 당연한 이야기고요. 우측 사진 보시면 저희 홈체크로 서비스를 맡기시면 저희가 적어드리는 내용이에요. 저희는 적을 때 넘버링을 합니다. 넘버링. 하자 1번, 2번. 넘버링을 하시는 게 귀찮더라도 정말 중요한 내용이고요. 스티커를 만약에 100개를 붙이셨어요. 100개를 붙이시고 시계를 보니까 한 3시 20분이 됐습니다. 점검 시간은 4시까지죠. 근데 40분 동안 이제 적어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다 보니까 한 40번까지 쓰시고 41번에다가 스티커를 부착해놨으니 확인해주세요. 이렇게 하시는 입주민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렇게 하시면 접수가 안 됩니다. 접수의 기준은 스티커가 아니고 작성하시는 체크리스트 기준입니다. 그러니 누락 없이 빠짐없이 전부 적어주셔야 되고요. 적으실 때 이제 내용은